최근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에 주식이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과열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즘에 2차 전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몰리고 있죠. 몰리고 있는데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는지, 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과연 안전한가, 바닥을 찍었나. 오늘도 코스피 조금 올라가던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거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당분간 좀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거품이 쌓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PER이 13배 돌파했다. PER이 뭐예요? 주식 가격을 수익 비율로 나눈 값으로,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는 PER이 10에서 11 정도, 이 정도가 보통인데 지금 13까지 올라갔다. 즉 수익 대비 주가가 높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로나 때나 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그때는 수익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PER 수치에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그런데 그때 주식에 광풍이 불었죠. 첫 번째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코로나로 인한 침체는 장기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가 되긴 했죠.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사스나 메르스 이런 정도의 느낌보다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때리고 너무 긴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하면서 저금리 시장이 굉장히 길긴 했는데, 이거는 경제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선 PER로 따지긴 조금 힘들고 다시 경제시장이 살아날 테니까 그때 저가로 매수해 놓으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다만 그때 광풍이 좀 너무 심했던 거고, 지금 PER이 13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지금 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다. 왜냐면 PER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PER 같은 수익 비중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하죠. 물론 가치 투자만 보게 되면요,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는 고부가 가치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놓칠 수도 있죠. 큰 돈을 벌기, 한탕을 크게 때리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가치 투자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물론 종목에 따라서 저평가가 된 종목도 있고 굉장히 고평가가 된 종목도 있겠죠.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 보시면은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PER이 무용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PER 같은 경우가 수익 대비 주가인데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죠.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보지 말고 더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당연히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코스피 3000 넘는다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게 PER을 역사적 고점인 13배로 가정했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 PER 자체가 역사적 고점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고평가된 게 아니라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무형의 가치가 회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에 올라가긴 했어요. 3000 넘게 3200 670 이렇게 올라가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금방 다시 떨어졌죠. 왜냐면은 저때 자체도 사실 보복 소비라고 그러죠.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소비가 굉장히 눌려있던 것들이 21년도에 어느 정도 터지면서 보복 소비 또 나오고, 그동안에 자산도 많이 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한 거죠. 문제는 저때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죠. 왜냐면 저때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그 풀어놨던 유동성들이 시장에 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니까 금리를 올리게 됐고, 그러니까 수익은 늘었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또 경기가 침체되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3천 넘는다고 했는데 연말 되니까 다시 한 2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쭉. 그죠? 이렇게 된 상황이고, 결국에는 수익보다 굉장히 높은 가치를 보이게 되면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익이 줄었죠. 순수익이 지금 18조, 19조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로 57.68%, 반토막 이상 났다. 그런데 작년 비슷한 시기 대비로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추세다. 이거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광풍이 불고 있다. 지금도 사실은 잘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주식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증권사 애널들이 곧 있으면 금리 인하 됩니다. 그렇죠? 보면은 연준에선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증권사 애널들만 맨날 금리 인하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인플레이션 전혀 안 잡혔죠. 특히 그거는 근원물가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는데 증권사 애널들만 맨날 금리 인하 한다고 그러죠. 왜? 금리 인하를 해야지 증권시장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들 믿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잘 모르는 거에 잘못 들어가면 항상 물린다고 그랬죠. 돈을 남들이 쉽게 버는데 나도 거기에 끼고 싶긴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요, 만약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90% 정도는 사기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10%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여기에 전체가 뭐 한 100짜리 운동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1짜리 지뢰가 10개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은 지뢰를 밟을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운동장이라고 부르나요? 지뢰밭이라고 부르나요? 야, 너 지뢰 밟을 확률 10%밖에 안 되는데 저 다른 운동장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저기서 축구하고 볼 차고 놀자.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너무 큰 자산을 투자하는데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윳돈으로 배워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경험 쌓아보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 비투를 하고 올인을 하고 인생을 한 방을 날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ER이 높아진 이유가요 뭐예요? 아까 보셨을 때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높아졌어요. 근데 PER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수익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경기 침체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코로나 때 침체된 거는 질병이 끝나면 어느 정도 회복되겠구나 라고 싶었는데 지금 경기 침체는 경제 구조상 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하반기에 멈추거나 둔화하는 수준, 하고가 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기업만 그러냐. 자,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찍었다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오긴 했는데 0.3, 경제 성장률 0.3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문제는 올해 막 시작할 때는 막 2점 몇 이야기 했었죠. 지금 1.5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또 낮춘다고 하고 있어요. 왜? 상저하고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죠. 이런 느낌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데 하반기에 살아난다 하면서 1분기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2분기 중간 지났죠. 2분기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하반기에 살아날 것 같지 않죠. 왜? 물가가 잡혔어요? 아니면 경기에 내수 경기가 잘 돌아가요? 뭐 실업률을 개선됐어요? 뭐 개선은 됐지만 실업률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요 미국처럼 개선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다음 거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테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실업률 개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지 않아요. 뭐가 돼요? 연체율이라도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나요? 잘 생각해 보셔라. 무역 적자 역시 심하죠. 무역 적자 심한데 문제는 4월에 조금 감소한 듯 했는데 5월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10일까지 적자가요 4월 때 좀 살아난 듯한 더 많이 늘어났죠. 무역 적자가 심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 적자가 심화되면 기업들의 매출은 더더욱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손실이 커지고 수익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PER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왜?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이 아니니까. 내수 경기 계속 침체되고 있죠. 내수 경기 보시면 어때요? 정부 기대처럼 상저하고 가능할까? 저번 달 기사죠? 고물가 고금리 여파 아직 남아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 거래량 살아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가 아니고 반등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세수 부족이 그렇게 많이 뜰까요? 정부가 왜 지금 세수에 씨름하고 있느냐?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안 되니까. 3천 건이 언제부터 거래량이 살아난 거래량이었어요? 거래량은 한 평균 6천 건 정도는 나왔다 라는 거죠. 데드캡 바운스도 아니죠. 데드캡 바운스 되려면요 MB 때 정도는 돼야 돼요. 한 8개월 정도는 다시 상승폭이 쭉쭉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승폭이 나오고 있냐? 부동산 원 지표 가지고 상승폭 나오는 거 몇 개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KB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더 커졌죠.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수 둔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왜? 대출이 좀 편해지고 있어요? 대출 안 편해지고 있어요?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내수 시장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요즘에는 사먹는 대신에 뭐 좀 더 저렴하게 많이 바꿔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도 계속 침체되고 있다. PER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PER 자체가 뭐예요? 기업이 매출을 이만큼 내고 있는데 이만큼 매출이 나면은 기업 가치가 이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매출이 안 나고 있는 기업에서도 굉장히 과대평가가 들어가고 있다. 이게 쉽사리 끝날 시장이다. 코로나 때처럼 질병만 해결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금리랑 대출금리 인하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금 빼가지고 주식시장에 넣고 있으니까 주식 PER이 상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기이하게 많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항상 거품이 만들어진 게 터졌다. 또 이러면은 가진 주식 다 팔라고 그러는데 뭐 이 주식은 올랐네 저 주식은 올랐네 여기 와가지고 랄랄 하겠죠. 전반적인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과하게 유입되어 있고 내가 주식을 하는데 누가 이거 사랬어, 누가 이게 되게 유망하대,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유망한 거 맞아? 합리적으로 내가 내고 있나? 이거를 판단을 해야죠.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이런 거 당하는 거예요. 주식 사기가 판을 치도록 만들었죠. 먹잇감을 좋게 던져줬어요, 정부에서. 기업은 현금이 부족한데 소비는 안 돌아가는데 돈을 잡고 유동성이 회수가 되지 않도록 만들면서 돈이 위험자산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주식 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비상장인데 상장된다고. 욕심이 과해서 그래요. 욕심이 과하면 항상 당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연 10% 20% 이득 되는 거요, 쉽게 알려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알려줄까요? 그 10% 20%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유동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구조에서는 만들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로 돈 벌게 해줄게, 이런 것들 늘 당하는 거예요. 왜? 잘 모르는데 돈만 벌고 싶으니까. 그래놓고서 항상 후회하죠. 물론 모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닌데 잘못은 사기꾼 놈들이 치는 거죠. 그런데 잃고 나서 그 피해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가야 된다, 무조건 팔아라, 저희가 말한 게 쇼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정도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거는 솔직히 세게 말해서 도둑놈식보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과열이 되어 있고 고평가가 되어 있다. 과거에 비해서 덜해서 과열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서 내가 택해야 될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 요것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